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Proof, Direct and Indirect Proof,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Discrete Math, Proof 파트 계속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해준 것들 중에 또 다른 내용이 그 덕질에 관한 거였어요. 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나요? 뭐 그런 건데 약간 범위 넓혀서 범위를 넓힌다기보다 주제를 좀 좁혀서 제가 진짜 덕질이라고까지 생각될 만큼 뭔가를 좀 진지하게 좋아했던 거 뭐 많았어요. 뭐 지금도 뭐 많은 스포츠 팀의 팬이고 뭐 그 얘기도 뭐 할 일이 있겠지만 할 기회가 있겠지만 수많은 스포츠 또 예능인 뭐 배우 가수 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대상을 좋아하고 응원하지만 어 약간 덕질에 가깝게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이게 원래 덕질이라는 게 오타쿠라는 건데 오타쿠가 일본말로 집을 짓는다라는 거 이렇게 파고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아 팬을 좀 일본식으로 이렇게 본 건데 좀 그거랑 느낌이 다른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좀 이렇게 파고들어서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알게 되는 수준이라든가 뭐 일거수일투족을 그 행동들을 다그 이벤트를 쫓아서 확인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했던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뭐 약간씩 방식은 다르지만 제가 아래에 쓴 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잭스키스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아내가 지금은 도대체 네가 어떻게 그런 몸치인 주제에 그런 그 장기자랑 같은 데 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 친한 친구들이랑 뭐 요즘도 많이 하죠. 그뭐 이렇게 아이돌 댄스 따라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뭐 당연히 H.O.T도 좋아하고 그 전에 있었던 그룹들 것도 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잭스키스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제 다른 팀이 H.O.T We Are the Future라는 노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그 H.O.T와 잭스키스가 다 2집이 나와 있던 상태였는데 그 잭스키스의 2집 타이틀곡 기사도를 하게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긴 하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잭스키스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와서도 H.O.T가 훨씬 사회적으로는 인기가 있는데 노래방에 가면 늘 잭스키스 노래를 불렀던 것 같고 뭐 그냥 취향에 맞았어요. 좀 더 쌈마이 같은 취향? 너무 허세를 좀 그 부리는 걸 좀 조금 덜한 뭐 아이돌들이 그때는 다 막 세상을 막 씹어 먹을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절박함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게 당연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잭스키스를 좀 좋아해서 잭스키스 테이프 그땐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여러분과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날 텐데 그 음반을 꼬박꼬박 샀었고 한 3집 4집까지인가 그 노래들을 어차피 정규는 3집인가 4집밖에 없구나 애들이. 하여튼 뭐 그 노래를 꼬박꼬박 듣고 그때 MP3 나오면서 MP3도 꼬박꼬박 듣고 노래방에서 늘 따라서 부를 수 있게 연습을 했던 게 기억나요. 이게 덕질이라고 하기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춤도 따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이돌 노래 하나를 특히 남자 아이돌 노래 하나를 완전히 따라 부를 수 있게 연습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6명이면 파트가 6개 있다는 거고 파트가 이렇게 물려서 넘어가기 때문에 호흡이 딸리거든요. 혼자 부르면. 제가 요즘 그걸 느낀 게 벌써 몇 년 됐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었던 그 아이돌 노래가 그 중간에 좀 까먹긴 했구나. 그 세븐틴의 예쁘다였는데 그게 막 정말 숨찰 정도더라고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각 소절을 부를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맞물려서 넘어가니까 얘가 노래 한 소절을 끝내고 호흡을 하는 동안 얘가 불러버리는데 그걸 혼자서 다 부르려니까 뭐 거의 죽어나더라고요. 아무튼 잭스키스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또 말도 안 되는 허세 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또 외워서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덕질을 했던 거는
나중에 또 더 길게 얘기할 아마 기회, 뭐 여러 번 이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스타크래프트였어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나오자마자 굉장히 좋아했고, 단순히 팬을 넘어서서 이건 정말로 덕질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세계에서는 덕질로는 꽤 유명한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게이머들이랑 뭐 아주 약간씩의 그 인연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CJ 엔투스 팀에 많은 프로게이머들이랑 친해서, 그 팀에 누가 있었냐면 제일 유명한 게 서지훈, 변형태, 그리고 그 문제 마재윤 등입니다. 그 전에 사실은 그 팀이 CJ의 스폰서십을 받아서 팀을 창단하기 이전에 슈마지오였던 시절부터 이제 좀 친하게 지냈었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이윤열, 김정민 이런 게이머들과 오며 가면서 보고, 또 그러니까 현장을 늘 갔었기 때문에 또 인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몇몇은 뭐 그런 사이였습니다. 뭐 많은 게이머들이 기억나네요. 뭐 최인규도 있고, 뭐 유병준, 임성춘, 뭐 정말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거의 뭐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게임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 학교 생활을 한 반쯤 등한시 솔직히 할 정도로 그런 게임 이벤트를 다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한 몇 년 지속됐어요. 2000년 한 초반부터 한 2000년 초반부터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정말로 덕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덕질은, 원래도 아이돌들 좋아하고 아이돌 노래 듣는 걸 늘 좋아하는데,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와서 뭐 젊은 어린 학생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느라고 다시 이제 최신 가요를 챙겨 들으면서 원래 저 아이돌 성향과 이게 뭐 맞물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겹쳤어요.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트와이스가 사실 1집 우아하게 때는 그냥 좀 듣고 뭐 그러네 라고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고, 16 때 생방송을 다 챙겨보진 않았고 한두 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트와이스의 그 1집에서 2집 넘어가는 그 리얼리티 쇼랑, 그 다음 이제 2집 치얼업을 보면서 완전히 치얼업이 나오면서 완전히 빠져들어서 트와이스 덕질도 역시 한 2, 3년 정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트와이스 덕질은 좀 제대로 해서, 그 전에 제가 다른 뭐 물론 가수들 콘서트도 뭐 갔었고, 뭐 아내랑도 가고 다른 사람이랑도 가고 했었지만, 트와이스 콘서트는 예매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그 덕질 친구를, 덕계를 구해서 그 두 번이나 단코온을 갔었습니다. 두 번, 세 번인가? 헷갈리네요, 갑자기. 간지 몇 년 돼서. 아무튼, 네. 그래서 응원봉도 사고 가서 코앞에서 트와이스 멤버들도 보고 스탠딩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좀 시기가 있었죠. 그 트와이스 한창 덕질을 할 때 그 뭐 시험 문제도 트와이스 멤버들 이름을 쓰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시험 문제 낼 때 사람 이름을 넣어야 되면 그거 정하는 게 참 귀찮거든요. 그래서 뭐 트와이스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돌 이름들을 많이 썼었어요. 네, 워너원이란 그 멤버들 이름이라든지 뭐 엑소 멤버들 이름이라든지 많이 썼는데,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또 하고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너는 뭐 누구 좋아하니, 뭐 너는 누구 파고 있니, 너는 뭐 최애가 누구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남학생들이랑 게임 뭐 얘기하고, 그때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자기 인생에 그런 즐거운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 인생의 만족도, 인생의 행복도를 굉장히 크게 바꾼다 라는 거였어요. 전 늘 뭐 무언가를 좋아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스포츠팀이나 어떤 배우나 뭐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이런 거에 좀 늘 이제 꽂혀 있는 편이긴 해요. 그 와중에 제가 좀 심하게 꽂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은 건데, 네, 트와이스를 한창 팔 때,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데 아기 낳고 특히 정신이 없어지면서 한창 팔 때는 정말 그게 트와이스가 뭔가 새로 하면은 그걸 찾아보는 게 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꽤 큰 기쁨이었고, 네,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못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 여유가 되고 또 제 마음에 또 다른 그룹이 들어오면
뭐 또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있겠죠. 요즘은 뭐 트와이스 때처럼 보진 않지만 그래도 방탄 그 퍼포먼스 무대 같은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방탄도 많이 보고요. 네, 요즘도 뭐 가끔씩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어덕 행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거 다뤄주세요라는 란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덕질하는 그 아이돌을 적어준 친구들도 있긴 한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그 바이어스가 되는 그 외국에서 최애를 바이어스라 그러거든요. 바이어스가 치우친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안 좋아하고 하나를 치우치게 좋아하는 걸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바이어스가 되는 최애 대상이 되는 어떤 그 뭐 아이돌, 뭐 가수, 배우, 뭐 예능인, 뭐 소설가, 시인, 뭐가 됐든 스포츠 선수, 뭐가 됐든 게이머 그런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좀 행복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죠. 네, 이제 원 케이스에 대한 증명들은 다 봤고요. 이제 올 케이스로 넘어가는데, 올 케이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그 증명이 요구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exhaustion입니다. exhaustion은 네, 소거법 혹은 뭐 그냥 전체 확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exhausted 하면은 지쳤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다 그 제거해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목에 약간 뭐가 걸리네요. 네. 학교 앞에서 파는 미숫가루 라떼인데 맛있네요. 네. 그래서 exhaustion, 우리가 exhausted 하면 지쳤다, 이게 뭐가 다 에너지가 다 돼서 에너지가 다 없어져서 이제 뭐 힘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에너지가 소진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소진법.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할 때, 프루빙 할 때 모든 그 도메인 셋의 원소들을 다 확인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every x in D px라는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때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모든 x, 집합 D의 원소인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성립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라는 걸 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check every x, 모든 x를 다 체크, 확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를 703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example 703 exhaustion을 한번 보면 그 주어진 그 명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in g 플러스입니다. n in g 플러스는 양의 정수 셋이니까 자연수겠죠. 네, 요게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모든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5보다 같거나 작으면, 5와 같거나 작으면 n은 루트 n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양의 정수니까 1, 2, 3, 4, 5 해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있지만, 무한계가 있지만 요 전제 조건을 고려하면 n이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케이스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개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뭐 메소드 오브 exhaustion 별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1, 2, 3, 4, 5를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1은 루트 1보다 같거나 크죠. 왜? 루트 1은 1이니까 서로 같으니까 뭐 같거나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같죠. 네, 그래서 참이 되고, 2는 루트 2보다 같거나 크죠. 왜냐면 양변 제곱해보면 4와 2니까 되죠. 3 루트 3도 9와 3, 4 루트 4도 16과 4, 5와 루트 5도 제곱해서 보면 25와 5니까 다 왼쪽이 크거나 아니면 좌우가 같습니다. 따라서 5개 모든 경우에 대해서 true니까 결국 tru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true다라고 적던가 아니면 요 명제를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인데 이렇게 조건 명제. 유니버셜인데 컨디셔널. 네. 유니버셜인데 컨디셔널인 이런 케이스는 하나의 유니버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하나의 조건으로, 집합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양의 정수 중에 5보다 작은 애들은 다 n이 루트 n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니까 요만큼을, 여기까지를 다 조건으로 바꿔버리면 요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는 얘들밖에 없죠. 1, 2, 3, 4, 5. 그죠? 따라서 모든 n, 1, 2, 3, 4, 5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n은 n 루트 n이 성립한다. 요거를 여기다가 요 부분은 그냥 적고, 명제는 그냥 적고, 요 조건을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5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훨씬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exhaustion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메소드 오브 exhaustion은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뭐는 어렵겠어요? 뭐. 네, 이제 다이렉트 프루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프루프의 이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 케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다이렉트 프루프니까 말 그대로 직접 증명은 지네릭 파티큘러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말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항을 하나 만들어서, 걔가 지금 제가 데피니션을 적어놨는데 보시면 지네릭 파티큘러를 a particular expression arbitrarily chosen to represent the whole elements in the domain set. 그러니까 x in d라고 표현됐을 때 이 성질을 다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정한 expression, 표현법을 의미합니다. 요걸 이용을 해서 generalizing,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화된, 일반론적인, 일반항을 가지고 다 주어진 명제를 만족시킨다는 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항이니까 도메인 셋의 모든 원소가 얘를 만족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한번 보죠. Procedure of Direct Proof with Generic Particular. Generic Particular를 이용해서 직접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우선 이제 명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스텝은 Statement, 명제를 쓰는 겁니다. 명제를 쓰면 x in d, px, then qx, 뭐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예를 들면 오른쪽에 그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이 even은 짝수죠. 네. odd가 홀수고, even n이 짝수면 n 제곱도 짝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p 된 q 형태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이만큼을 다 합쳐서 하나의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의 도메인 셋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보는 거죠. 네. 여기서 요만큼이고요. 네. 이만큼을 보면은 어디까지요? even까지니까 짝수인 정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은 2k이고 k가 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짝수니까 2의 배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짝수를 다른 말로 짝수가 됐네. 네, 2의 배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뒤에 요 qx가 만족된다는 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qx가 n제곱이 짝수다라는 거니까 n을 2k로 표현을 했을 때 n제곱도 짝수다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되고요. 요걸 2 곱하기 2k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2 곱하기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 2k 제곱이니까 2도 정수, k도 정수니까 정수 3개를 곱한 거니까 따라서 2k 제곱도 정수가 됩니다. 뭐 여기서 더 정확히 하려면은 2와 k와 k인데 이 각각이 다 정수이고 제가 지금 잠깐 가리고 있네요. 2와 k의 곱인데 요 셋은 다 정수이고 정수는 곱셈에 대하여 닫혀 있으므로 요렇게 된다. 이렇게 일일이 써줘도 좋겠지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뭐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2k제곱은 정수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2와 정수의 곱셈 형태니까 2 곱하기 2k제곱 즉 n제곱도 역시 짝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조건 앞쪽 이만큼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항 n = 2k에 대해서 뒤쪽 요 명제가 n제곱은 짝수다라는 명제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반항을 만들고 그게 이걸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걸 앞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항은 모두 다 이 뒤쪽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이렉트 프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릭 퍼티큘러를 이용을 해서 일반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해당 명제가 도출된다는 것을 이렇게 식을 전개해가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제 다이렉트 프루프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프루프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 증명하는 걸 예제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example 704입니다. 704. 첫 번째 704에서 첫 번째 거는 prove sum of any two even integers is even. 그래서 두 개의 even integer 짝수의 sum 합은 even 짝수다.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이 얘기죠. 뭐 길게 썼지만 이 얘기입니다.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제로 표현을 하자면 for all m and n in the integer set 혹은 for all integers m and n 그러니까 모든 정수인 m과 n에 대해서 if m and n are even m과 n이 짝수면 then m plus n is also even m plus n도 짝수다. 그래서 이걸 지네릭 파티큘러를 하려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니면 이거를 여기까지 합쳐서 이렇게 만들면 더 쉽죠. 이렇게 쓰고 요거에 대한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짝수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m은 2r n은 2s 이렇게 2 곱하기 정수 2 곱하기 정수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2 곱하기 정수 2 곱하기 정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때 r과 s는 정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네릭 파티큘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 플러스 n이 우리가 원하는 뒷부분 명제 n 플러스 n even 짝수다라는 거를 만족하느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n은 2r 플러스 2s니까 그 r과 s를 이렇게 2에 대해서 묶어주면 2 곱하기 r 플러스 s가 되겠죠. 그러면 r 플러스 s가 역시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eve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생기면은 이건 therefore 따라서가 되고요. 요걸 거꾸로 요렇게 쓰면은 because 왜냐하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therefore가 되면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고, because가 되면 이게 결과고 오른쪽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r 플러스 s가 정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r 플러스 s는 짝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m 플러스 n이 짝수다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네, true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죠. prove product of any two odd integers is odd. 그러니까 두 개의 홀수의 product, 곱은 역시 홀수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렵게 썼지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이 표현하면 for all integers m and n, m과 n, 정수 m과 n에 대해서 if m and n are odd, m과 n이 모두 홀수라면 m 곱하기 n도 홀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만큼을 묶어서 우리가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위처럼 그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쓰려면 네.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경우는 이만큼을 지네릭 파티큘러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이제 odd, 홀수에 대한 지네릭 파티큘러는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짝수는 2a, 2b 뭐 혹은 앞에서 본 것처럼 2k나 뭐 2r, 2s, 2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정수 이렇게 되겠지만 홀수 같은 경우에는 그 2로 나눠서 안 나누어 떨어지고 1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a와 b는 정수여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m과 n을 곱하면 m 곱하기 n은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이거를 잘 모아보면 그냥 원래 그냥 쭉 전개를 하면 4ab에 2a에 2b에 1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2로 이렇게 쭉 묶어서 정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가 다 있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 묶어서 정리를 하면 2로 묶어서 2ab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남는 1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2ab, a, b 요것들을 다 더한 것은 역시나 정수들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정수일 것이고 따라서 2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1의 형태는 홀수입니다. 결국 m 곱하기 n이 홀수라는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 true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두 개의 예제를 다이렉트 프루프로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다이렉트 프루프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 계속하죠. 이번 예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그 다이렉트 프루프 직접 증명 방법으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는 건데요. example 705 with rational numbers 유리수에 관한 증명입니다. prove sum of any two rational numbers is also a rational number. 네. 두 유리수의 합은 역시 또 유리수다. 이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면은 뭐 간단히 이거죠. 뭐 유리수가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걸 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for all xy in rational number set q, then x plus y is also in the rational number set.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유리수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항으로 general particular로, generic particular로 나타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generic particular로 나타낼 거냐 하면 유리수의 정의 자체가 a분의 b 혹은 c분의 d인데 이제 이게 미국 애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서양에서는 a분의 b가 아니라 a over b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x를 a over b, y를 c over 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a, b, c, d가 모두 정수이고 분모에 들어가는 b와 d는 0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지네릭 파티큘러로 하면 이제 x 플러스 y가 역시
그 정수들로 표현된 분수 형태가 된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역시 유리수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유리수라는 거를 집합 Q로 표현하는 이유 자체가 레이셔널 넘버면 R이어야 되는데 실수가 이제 리얼 넘버라서 그런 것도 있고, Q가 이제 쿼셔런트예요. 쿼셔런트가 분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입니다. 네. 그 우리 그 동양권 말로 중국어나 한국어로 이제 한자로 나타낼 때 유리수 하면은 리가 있다는 건데, 이때 리는 이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있는 거예요. 이치가 있다는 거니까 정수로 이렇게 비로 나타내는 걸 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b분의 a, d분의 c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저 네모를 치면 여러분 또 헷갈릴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통분을 하면 되죠. 우리가 늘 아는 BD를 한 다음에 이쪽 이걸 곱하고 이걸 곱하면 AD 플러스 BC인데, 그럼 AD 플러스 BC와 BD가 모두 정수이고 B와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 곱하기 D도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전체가 정수분의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rue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 페이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좀 짧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직접 증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이렉트 프루프를 가지고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그 참이되게 하는 걸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이렉트 프루프 existential statement. 그 우리가 맨 앞에서 봤을 때,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어려운 케이스 중에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거나 existential statement를 반증하는 것이 둘 다 어렵고 비슷한 형태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이렉트 프루프로 역시 노란 걸로 하면 다이렉트 프루프로 요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다이렉트 프루프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물론 앞에서 본 이그저스천도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앞에서는 그냥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만 봤고, 어쨌든 다이렉트 프루프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 증명하는 거 봤으니까 다이렉트 프루프로 이제 existential statement를 disprove 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example 706을 보시면 Direct proof for disproving existential stat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저도 이게 잘 꼬이더라고요. 네. 주어진 명제를 보면 disprove there exists a positive integer n 혹은 natural number죠. 네. 양의 정수 혹은 자연수인 n이 있다. such that n is even. n이 짝수면 n square is prime. n 제곱이 소수인 그런 n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n이 짝수인데 n 제곱이 소수가 되는 그런 자연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disprove existential이니까 그걸 prove universal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p 된 앞에서도 봤지만 p 된 q를 not을 걸어야 되거든요. 유니버셜로 바꾸면 prove 유니버셜로 바뀌고 뒷부분이 이렇게 전체가 not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도 봤지만 p and not q가 됩니다. 앞에 얘기했어요. p and not q가 되기 때문에 p and not q를 다시 쓰면 앞쪽이니까 n이 even 이건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제곱은 프라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여기까지는 만족하는데 여기는 만족 안 한다 하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뭐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묶어서 우리가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짝수니까 n이 자연수인데다가 짝수니까 n은 2k이고 k는 정수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정확히 하자면 k를 요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도 아니구나. 자연수 중에 짝수니까 얘도 역시 k도 자연수입니다. 왜냐면 제일 작은 숫자가
2일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1일 거기 때문에 네, 그 0이거나 음수를 곱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지네릭 파티큘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n제곱은 4k제곱이고 이건 2 곱하기 2k제곱이에요. 혹은 뭐 4 곱하기 k제곱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프라임 넘버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정수가 1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라는 건데요. 지금 1이 아닌 어떤 약수가 지금 벌써 보이는 거죠. 네, 1이 아닌 약수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4. 뭐 2라고 해도 되고요. 네, 2가 1보다 크죠. 2k제곱도 1보다 크고요. 그래서 1보다 큰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닌 어떤 약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n은 프라임 넘버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 우리가 바꿔 쓴 요 명제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용한 프라임 넘버의 성질을 정의로 정확히 다시 살펴보면 프라임 넘버 소수의 정의는 n은 자연수이고 n이 1보다 크며 n은 1 곱하기 n으로 나타나고 다른 어떤 팩터 약수 인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아닌 수는 우리가 composite number, 합성수라고 부르죠. 네. 근데 여기 포인트가 보면 n은 1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n equal 1인 경우 숫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은 그 소수인가요? 합성수인가요? 1 곱하기 1이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네, 해당이 없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다이렉트 프루프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이 파트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명 파트는 이런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좀 다룬다. 이런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의 분류들이랑 내용들을 대원칙들을 보여드리고 사실은 구체적인 테크닉 같은 것들은 각 문제 형태마다 뭐 다이렉트 프루프 같으면 지네릭 파티큘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주어진 전제 조건의 형태에 따라서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다 통일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예제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인다이렉트 프루프도 역시 그런 느낌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